지금 여의도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의창에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시키겠다? 그렇죠. 일단은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시키겠다는 건데 그 명분이거든요. 명분은 바로 뭐냐면 특검법 거부예요. 특검법 이제 내란죄 특검법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아직 거부를 안 했는데요. 근데 거부를 안 한 건데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이쪽은 뭐냐면 이중가가 시간이 있잖아요. 이중가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 주 월요일이면 어젠가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상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31일 이전에 그때쯤 이제 상정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시간을 끈 다음에 거기서도 거부할 가능성이 좀 크죠. 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제 시간에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뭘 때리는 거냐면 일단은 그 탄핵안을 갖다 좀 발의를 해버린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이 걸려 있냐면은 뭐가 걸려 있냐면은 26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뭐가 있냐 헌법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26일이거든요. 예. 26일에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탄핵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윤석열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한 데는 그들이 사실 입법 권력 180석의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자행한 횡포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정황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됐는데 거기서 또 탄핵을 한다. 이미 25명인가 탄핵을 했는데 이번에 또 탄핵을 내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국무위원 5명 탄핵안까지 다 같이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다간 다 탄핵시키겠네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5명을 마저 탄핵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3분의 2에 못 미쳐요. 국무회의를 못합니다. 그럼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통과가 됩니다.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된 국민들이 쟤들 뭐야? 상당히 뭐랄까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저쪽에서 버티는 걸 보니까 저 버티는 사람들의 저 뻔뻔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결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도 둘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탄핵을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곧바로 다 통과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입법 독재, 쉽게 말하면 입법부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세상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 같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그럴 텐데 지금 딱 보니까 국민들의 지금 초점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은 수사도 거부하고 탄핵 심판도 거부하고 대통령에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탄핵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정족수거든요. 탄핵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200명이냐 150명이냐. 그것도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200명이 맞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200명도 있고 150명도 있는데 각각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 150명은 사실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대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소추안에다가 실제로 탄핵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행태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탄핵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도 실제로 그 안에는 뭐만 담겨 있냐면 국무회의 때, 그 국무총리 일대의 행위만 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너를 탄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전에 국무총리로서 너를 갖다 탄핵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가결 정도수 150석이야. 라는 거고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때 했던 일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의결 정수가 150석이 맞는다. 그런데 국무총리 이후에 권한대행은 일단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200석이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계에서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 힘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뭘 담아요? 국무총리 때 너 왜 그 개엄하는 그 국무회의 열었어? 너도 뭐 공범이야 임마. 이렇게 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 정석을 150석으로 맞추겠다라는 거죠. 예.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통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국회 전문위원은 200석이 맞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위헌 소송 제기하면 그거 언제 끝나? 하나만 한 얘기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법률을 갖다 만든 사람들이 법률을 만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해왔던 일도 항상 보면 사상 최초. 예.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것도 유례 없는 겁니다. 과거 유례 없는 일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헌법의 아버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 때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들이 양쪽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뭐랄까 법리 논쟁 같은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법조문 자체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왜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냐고요. 근데 교수님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것이 뭐 이게 정치적인 유불리 또는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 탄핵 국면인데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다 불안해지고 그 책임 고스란히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그 야당 측의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좀 표명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볼 때 그렇다 치더라도 답답함이 좀 있다 치더라도 권한대행까지 지금 딱 탄핵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외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외환시장을 뭐 안정시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령탑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사령탑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하자란주의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더 나가가지고 내친 김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되냐면은 국무총리를 탄핵하게 되면 이제 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국무차관인가요? 저기 그 뭐죠? 최상목. 네, 그분이 이제 하게 되는 거 경제. 예. 근데 그분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아마 상대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유일하게 계엄 그 의결할 때 유일하게 반대. 예, 거의 유일하게 두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한 두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하러 나갈 때 쫓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막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갈아치우고 이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건 원래 이제 해마다 일정이겠습니다만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만큼 연기되겠네요. 그거 뭐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원래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시계 싸움인데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탄핵 심판이 먼저 떨어질 거예요. 아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3심까지 결정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라는 게 과연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가장 국민의힘에게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모든 의원들이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선을 걷어야 되는 거죠. 긋고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도 탄핵 절차에 찬성해주고 예. 일사불란하게 대표 중심으로 라고 했다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다. 즉 법적인 절차에서 모든 게 딱 해결되고 국민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당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체제였으면 한동훈 대표는 뭐 했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탄핵을 통과시킨 데도 역할을 했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그 윤석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볼 만했지.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을 갖다 이상하게 꼬아놓은 겁니다. 네. 상황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아휴 좀 답답해요. 보면. 예.